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정보앤 방첩TV에서 오늘은 한국군 F-35 스텔스 모드 위성통신 시스템 북한의 유출 의혹,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게시글을 올려놓고 여러 날 동안 방송으로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본 채널에서는 아주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다는 그런 정도의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계의 정보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미국의 17개 정보기관에서도 아직 제대로 눈치채지 못한 사항이라 상당히 신중하게 제가 일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굉장히 몸이 아팠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엽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 최근 국정원의 발표를 보고 있자면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북한의 해킹에 대해서 철저한 방비를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해킹이라는 행위 자체가 없어진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화웨이 네트워크 공동체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화웨이 네트워크를 깔아놓고 국방망, 경찰망, 행정망 등등 각종 망들을 네트워크화 시켜놓고 그런 모든 서버를 나주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킹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중국에서 중국 정보부가 중국 국민을 감시를 할 때 해킹을 하겠습니까? 그냥 중국 정보부가 갖고 있는 해당 주민의 휴대폰 기기의 서버를 열면은 같이 보는 겁니다. 해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걸 숨기기 위해서 국정원은 더욱더 북한의 해킹 이야기를 자주 하고, 북한은 또 중국의 그런 행위를 감춰주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주기적으로 해킹을 해가지고 여론화를 시키는 것 뿐입니다. 해킹을 할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해킹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 점을 증거와 사례 이런 거를 확보해가지고 미국에 알리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F-35의 위성통신 시스템이 어떻게 넘어갔는가, 이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라고 해서 무조건 다 스텔스 상태에 놓여 있는 건 아닙니다. 스텔스 모드로 전환을 했을 때부터 스텔스 기능이 작동되는 거죠. 그리고 스텔스 모드로 진입하게 되면은 모든 통신 장비는 다 로그 오프 해야 됩니다. 무선 통신도 안 됩니다. 오직 받는 것만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그런 작전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록히드 마틴에게 돈을 주고 발사했던 아날로그 2호를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날로그 2호가 지상 조절 단말기를 별도로 준비해 놓지 않아 가지고 아날로그 1호 지상 조절 단말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아날로그 1호 조절 단말기가 바로 북한이 2013년도 3월 달에 제밍을 했었던 바로 그 아날로그 1호를 통제하는 단말기라 이미 모든 정보가 북한을 통해서 북한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주 비행장 근처에 사는 간첩이 지금 스텔스기 2대가 이륙했다. 그리고 아나시스 2호의 조절 단말기의 정보를 갖고 있는 북한이 아나시스 2호에서 스텔스기로 통신을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바로 스텔스기가 어떤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는 거죠. 아나시스 2호를 통해서 한국군 F-35 스텔스 모두 진입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의 비행 상태도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얼마 전에 해군의 최영함이 3시간 40분 정도 기지와 통신이 두절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군 함정들은 5분 이상 통신이 두절되면 격침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3시간 40분 동안 통신이 두절됐는데 이걸 가볍게 넘어가고 거짓말로 합참에 계속 보고를 했었던 겁니다. 거짓말의 핵심은 뭐냐? 최영함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태풍을 피하느냐고 제주 서남방 해역으로 피신을 했는데 거기가 아나시스 2호 위성통신의 통신 사각지대였다, 이런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최영함은 제주 서남방 해역이 아닌 흑산도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해군에서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최영함 함장과 해군 작전사령부가 합참을 계속 속였던 겁니다. 왜 속였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통신이 두절됐다는 것은 위성통신과도 연락이 안 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시간 40분 동안 최영함은 제주 서남방이 아닌 흑산도 해역에서 위성통신을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루트로 북한과 모종에 연락을 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건도 어영부영 유야무야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군대의 형편인 겁니다. 최영함의 함장이 처벌을 받았다든지 당직 통신 담당자가 처벌을 받았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군대라는 거를 다 포기하겠다, 이런 이야기와 다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북한이 특별한 방법으로 아나시스 2호를 통해서 최용함과 특별한 통신을 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의 스텔스 모드 진입 상태에서 아나시스 2호가 스텔스기에게 통신 지령을 내리는 호 시스템 자체가 다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장담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미 중고도 무인 정찰기의 조정 통신 암호 시스템 자체가 다 북한으로 넘어간 게 2014년도에 이미 확인이 됐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가 국가 안위를 위해서 중대한 정보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고 오늘 이 정도에서 이야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 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좀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는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